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 수님함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일주일 동안 그냥 제 마음은 되게 많이 편안했고요. 막 불안하거나 아이가 학교 안 가도 그런 마음은 정말 신기하게도 그런 마음이 없어요. 화나거나 뭐 이런 네. 것도 없고 아이도 그냥 어, 별 특별한 일 없이 그냥 집에서 잘 음, 쉬고 있는 상태고요. 음, 밤잠도 한 3일 정도는 잘 자고 여전히 패턴이 음, 좋지 않으니까 새벽에 일어나면 답답하다고 좀 나가서 몇 시간 좀 돌아다니다가 오는 건지 어디 갔다 오는 건지 아무튼 나갔다 오기도 하고 그런데 음, 예전처럼 음, 그게 제가 막 걱정되거나 불안하거나 그런 건 없이 음, 나갔다가 좀 일찍 돌아와. 너무 늦게 오지 음, 말고 요 정도로 끝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특별한 변화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아이가 약 음, 때문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차분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난주에, 요번 주에는. 그리고 음, 음. 차분해지기도 했고 두 번은 저희 저녁 식사하는 자리에 같이 앉아 있고 식사를 같이 하고 네, 말을 좀 그러면 하더라고요. 잠깐만. 그러면 네. 같이 밥도 안 먹었었던 관계예요? 예전에는 아이가 거의 밥을 아예 먹지를 않았어요. 음, 일부러라고 얘기했어요, 본인이. 엄마 아빠랑 음, 같이 있는 게 너무 불편하니까 새벽에 음, 돌아다니는 것도 엄마 아빠 피하려고 밖에 있는 거야. 음, 음, 나라고 음, 편한 줄 알아? 이런 얘기를 한 음, 적이 있었고요. 음, 밥도 어느 시기는 또 먹다가 또 음, 안 음, 먹다가 뭐 때문인지는 음, 알 수 없으나 음, 그렇게 음, 밥도 잘 먹지도 않고 제가 음, 차려놓으면 일부러 그거 더 안 먹고 더 몸에 안 좋은 음, 음식들 음, 음, 자기가 음, 알아서 챙겨 먹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번 음, 주에는 이제 제가 밥 챙겨준다고 하면 챙겨주는 음, 대로 먹고 음, 아빠랑 시간이 맞으니까 항상 예전엔 시간이 음, 일단은 안 맞아서 같이 못 먹기도 했었고요. 근데 두 음, 음, 번은 같이 식사를 음, 하고 앉아서 아빠가 질문하면 음, 음, 얘기도 하고 좀 예전과 다르게 좀 오랫동안 앉아 있고 얘기하다가 음,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팩 토라져서 역시 음, 대화가 안 돼. 이러고 박차고 일어났는데 그러지 음, 않고 좀 얘기를 듣고 있는다는 느낌, 자기 고민을 좀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자퇴나 뭐 진로 문제에 대해서 두 음, 번은 그런 음, 얘기를 하기도 했고 이제 음, 답답하니까 오늘은 알바를 가면서 음, 아침에 이제 밥 음, 챙겨주니까 밥 먹고 가기 전에 또 음, 소파에 앉아가지고 저한테 음, 자기 진로에 대해서 또 고민을 얘기를 하고 끊임없이 음, 고민은 엄청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이가 많이 편안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음, 예, 그리고 이제 좀 마음이 좀 열렸나? 아빠하고 거의 대화를 안 했어요. 아빠가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 그랬는데 아빠한테도 얘기도 음. 하고. 그래서 그냥 저는 되게 아무튼 마음이 편안한 상태로 지내고 그러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이 미래에 대한 막 두려움, 불안, 막 이런 건 없으세요? 아이가 어떤 선택을 해도 사실 자퇴를 할 수도 음, 있고, 그냥 이럴 수도 있는데, 음, 음,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은 음, 없겠다라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학교에 음, 있는다고, 자퇴를 한다고, 특별하게 음, 뭐가 달라질 건 없고, 길은 어떻게든 찾겠지, 뭔가는 하겠지, 그런 음, 생각이 음, 드니까 불안함은 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고도불안장애셨는데. 이 수업은 네, 그냥 오늘로 감사합니다. 마칠까 보다. 자, 저는 오늘 부산맘님이 그 올려주신 사진 보면서, 아, 부산 앞바다는 이렇구나. 제가 부산을 안 가봤어요. 믿지 않으시겠지만, 참, 부산 땅을 한 번도 밟아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요? 진짜죠? 전 제주도도 안 가봤어요. 오, 오, 진짜로. 네. 네, 저는 다니는 데만 다녀요. 익숙한 곳이 편하고. 그리고 저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곳이 동해바다예요. 뭔가 동해바다에 가면 느껴지는 어떤 느낌이 좀 있어요. 동해바다에 기상이 좀 있다고 그럴까? 그래서 주로 이제 여행을 간다 그러면 동해 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그러죠. 그리고 막 그동안 강아지를, 음, 5마리를 한 20년 이상 기른 거죠. 개들을 기르다 보면, 이렇게 많은 강아지를 기르다 보면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먼 여행을
기획해 본 적이 없고, 또 그렇게 여행을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안 그렇게 생겼죠. 근데 여행 좋아하지 않아요. 전 집순이라서 집에 가만히 있는 게 좋은 사람이라서 좀 게으른 사람이라서 열정적으로 부산을 꼭 가야 되겠다 막 이런 적이 없는데 오늘 부산맘님이 보여준 사례를 보면서 아, 부산은 이렇구나. 또 이제 우리 남해에 있는 그 오랜 고객분이 우리 표 선생님 고객인데 이제 남해 사진을 보내주시면 여기 남해가 무슨 지중해인가 이럴 정도로 바다가 이쁘더라고요. 근데 그 바다를 보고 감탄하셨다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오늘 마음이 어떠세요? 얼굴이 참 편해 보이시는데. 마음이 편해. 그냥, 아, 좋다. 입에서 계속 계속 나오고. 47년을 살면서 감정을 진짜 안 느끼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진짜. 더 응, 느껴져요. 아, 이런 게 응, 감정이구나. 응. 아, 이런 게 억압된 거구나. 하면 할수록 계속 느껴져요, 요즘. 그래서 애들한테도 이제, 별로 신경 이제 열리는구나, 이제. 그러면 애들한테 감정적인 언어를 해요? 그리고 그냥 애들한테 더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냥 큰 어, 틀만 일단 지금은 나만 생각하자 이 생각만 응, 하는 거 지금 일단 음, 나만 그리고 그러면, 애들도 응. 큰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으니까 큰 틀에서 안 벗어난다, 아이들이. 그리고 첫째도 이제 학교는 잘 다니고 아니, 학원은 잠깐만, 잘 잠깐만, 다니고 잠깐만. 학교를 잘 다닌다고요? 학교 잘 학교 안 다니고 갔잖아. 중2 때 결석 아홉 번 응, 하고 그래서 제가 고라니 엄청 올랐었거든요. 응, 자기도 느끼더라고요. 자기가 왜 그랬는지 응. 모르겠다. 걔가 믿었어요. 왜 믿어. 그래? 걔가 왜 그랬을까? 엄마의 무의식이 그 모양이니까 걔가 그런 거지. 걔가 잘못했나? 그죠. 아무튼, 엄마가 너무 불행하니까 애가 그 불행을 먹고 그냥 온통 부정적인 에너지 속에 있으니까 괴로우니까 그랬지. 걔가 왜 그랬는지 모르는 거 당연하지. 그냥 제 마음 공부가 우선이고. 마음 공부가 작년, 최선이죠. 작년 박사님 처음 11월부터 우리 시작하면서 지금 2회 연속 이렇게 하니까 정말, 그냥 너무 좋아요. 그냥 그게, 이게 아이고, 감정이 이제서 좋아. 이런 거. 그래도 이제 진짜 이제서라도 이제서야 좋으니 좋은 얼마나 다행이야. 거. 그러면 제일 내가 큰 수학은, 물어볼게요. 이제 좀 행복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그럼요. 이제 감정이 뭔지를 알았어요. 나도 아, 이렇게 감정을 느껴도, 음. 느껴도 된다. 그럼 내가 당연히 싫으면 싫다. 느껴야죠. 감정은 느끼라고 있는 건데. 몰랐어요. 축하드립니다. 진짜 축하드립니다. 바다를 보고 이제서 좋다 그래. 30 몇 년 동안을 모르고 있다가 바다는 늘 좋은데. 맞아요. 그냥 집 가까이 있는데도 갈 의욕이 없는 거예요. 운전도 응, 귀찮고, 두렵고. 응, 가보지, 제가 운전을 하는데, 가보지 않은 길은, 사실은 미리 연습을 안 하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비를 봐도 응, 모르겠고, 응, 눈앞에 보이는 길 한 번이라도 연습을 해야지 다음에 혼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응, 연습의 과정이 너무 에너지가 많이 쏟으니까, 새로운 길을 못 응, 가고 있는 거죠. 응, 응, 그것도 일종의 불안이잖아요. 완벽주의고. 응. 근데 이제는, 그리고, 이제는. 이제는 새로운 길도, 갈 수 있겠네? 이 생각 솔직히 들어요. 그냥 가도 되겠구나. 자, 되게 중요한 거 핵심. 이제는 네. 새로운 길도 갈 수 있겠네. 예전에 한 번 네. 가본 길을 연습해야지 갔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 그랬냐면, 아, 나 이제 곧 은퇴도 해야 되는데, 뭐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걱정한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새로운 길도 갈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고 용기가 들었다면, 이제는 은퇴 이후 나이 들어서 걱정 안 들 텐데, 그땐 또 그때대로 길이 있겠지,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안 그래요? 그것도 그래요. 그리고 될 일은 된다. 그 책도 지금 읽고 있거든요. 그게 계속 생각하고 네. 있어요. 그, 그 그, 일은 되게 돼 그러니까, 있어요. 그거 받아들이고 이렇게 음, 하니까 음. 아, 나아가려고 해요. 되는구나. 나아가려고. 나는 이 나아가려고. 팀이 과연 순이맘님과 부산맘님이 될까 싶었습니다, 사실은. 음. 내가 끝끝내 이게 마지막까지, 아, 나 이 숙제를 어떻게 안고 가나 그랬는데 되네. 자, 그럼 우리 이제 깜상님, 어떠세요?
오늘 얼굴은 또 지난주와 다르게 또 좋아 보이세요. 에너지가. 어떠십니까? 음, 잘 지냈고요. 근데 그냥 그 별일은 없었거든요. 그동안 네. 특별한 일은 없었는데 그 다른 사람들의 뭐 표현 때문에 제가 상처받고 그런 일이 음, 어, 뭐 이번 주 같은 경우 다른 사람의 그 말에 제가 상처를 받더라고요. 물론 딸 아이랑도 살짝 살짝 틀어지고서 무슨 일이 있었거나 뭐 무슨 감정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닌데 음, 이게 가끔 이게 되돌아가는 느낌? 음, 그 음, 사람의 말에 상처도 받고 아이하고 티격태격하고 음. 그런 일이 있어서 아 이건 이렇게 한 그 전까지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좀 기분이 좋게 일어났었는데 음, 살짝 불안해지더라고요. 왜 이렇게 음, 되돌아가지? 그런 거. 음, 그거 왜일까요? 근데 생각을 해봤어요.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무슨 음, 음, 계기가 될 만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음, 음, 일상에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음, 음. 그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가 자기 치유를 계속 해나가는 과정에서 계속 전진은 없어요. 후퇴해요. 근데 이제 계속 좋았는데 뭔가 좀 뒤로 처지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또다시 불안이 슬쩍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에 시달릴 수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 저희가 그 페이스트리 빵 사죠? 네네. 그러면 페이스트리 빵은 이렇게 한 겹 걷어서 먹고 또 두 겹 걷어서 먹고 또 세 겹 걷어서 먹고 이러지 않나요? 저는 그 네. 페이스트리 식빵 사면 식빵을 하나하나 찢어서 먹어요. 한 겹 먹고 한 겹 먹고 똑같아요. 우리 내면의 상처가 한 겹이 뜯어져서 없어지면 이제 그 다음이 또 벗겨지고 또 벗겨지는 과정인데 지금 깜상님은 되게 많은 거를 해내셨단 말이죠. 근데 왜 사람들의 말이 나한테 상처가 되지 이거잖아요. 왜 네. 사람들의 말은 나를 건드리지? 그리고 왜 이제 딸하고 이제 관계도 되게 많이 좋아졌는데 왜 이 딸아이의 말이 나한테 이렇게 상처가 되지 이거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일주일이 불편하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엔 또 어떤 두려움이 온 거냐면 아, 나 옛날로 돌아가면 어떡하지? 이 아이랑 이렇게 지옥 같았던 때로라는 불안이 올라오시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 원인은 뭐냐면 사람들의 말이 나에게 상처가 되는 건 그 사람의 말이 상처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오늘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물론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나한테 얘기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 근데 우리가 과거의 상처를 바탕으로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는 걸 수도 있고요. 첫 번째. 그래서 내 안에 피해의식이 아직 남아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 라는 그 피해의식이 있으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하나 다 나한테 상처가 되죠. 근데 이제까지는 그게 밑에 있었던 거예요. 페이스츄리 식빵으로 따지면 식빵 맨 밑에 있었던 거죠. 내가 마지막 해결해야 될 게 피해의식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온 걸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무의식과 상관없이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음, 직장 상사가 나한테 좀 심한 말을 했어요. 좀 견디기 힘든 말을 했어요. 근데 그때 내가 딱 알아차리고, 아, 저 사람이 지금 기분이 나쁜가 보다. 나한테 지금 이렇게 막말을 했네? 라고 딱 알아차리고 나서, 그런데 그 다음 감정은 내가 선택하는 거라는 걸 인지하면 돼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이걸 불교에서 말하는 걸 2차 화살이라고 불러요. 1차 화살은 딸이 쐈어요. 나한테. 근데 2차 화살은 내가 맞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면 돼요. 아, 이게 지금 딸 감정이구나. 내 감정은 아니구나. 딸의 감정인데 내가 지금 이걸로 기분 나쁘구나. 그럼 내가 이거 선택하면 돼요. 내가 기분 나쁘지 말아야지. 왜 내 기분이 상하지? 이렇게. 이 연습이 되면, 그러면 인간관계를 맺을 때 되게 많은 것들이 좀 정리가 되죠. 사람이 날 기분 나쁘게 해. 그래? 그 저 사람 감정이네. 저 사람이 지금 한 행동이네. 예를 들어서 무례하게 행동했어? 그것도 저 사람이 한 행동이네.
근데 왜 저 사람이 잘못한 행동을 내가 기분 나빠야 되지? 이건 내 감정이 아닌데 이렇게 분리하는 연습을 하면 내가 객관적으로 관찰자가 되면서 그 감정적인 문제로부터 물러서지죠. 이해가 되세요? 이걸 계속적으로 훈련하면 돼요. 계속적으로. 그러면 기분 나쁜 게 별로 없어요, 살면서. 그러면 기분 나빠야 되는 상황에서도 기분이 안 나빠요. 실제로 그래요. 왜냐면 제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계속 일어나면 돼요. 내 안에서. 내 안에서 끊임없는 알아차림이 일어나면 그러면 아, 지금 이게 어떤 감정이지? 아, 이게 지금 내 감정인가? 아니면 딸이 나한테 던져준 감정인가? 근데 왜 나는 기분이 나쁘려 그러지? 이건 딸의 감정인데 나 이거 책임질 필요 없잖아. 이러고 나면 난 그냥 가라앉아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일차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근본부터 해결하는 방법은 내 안에 어떤 피해의식이 있을까? 내 안에 왜 자꾸 나를 주눅들게 하고 자꾸 지적받으면 짜증나고 이러는 거. 내가 내 존재로서 인정받지 못했던, 소위 말하면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나, 부모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받은 내가 이제서야 깜상님의 어린 시절에 내가 이제서 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페이스줄이 다 벗겨내고, 이제 딸 문제도 좀 해결되는 것 같고, 이제 좀 내 안에 이 지글지글한 마음도 해결되는 것 같은데, 마지막 남아있는 그 부분이요. 정말 나의 존재를 부정당했던 그때가 이제 너 이거 좀 해결해.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남편 말도 딸 말도 아들 말도 다 나한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시면 돼요. 들어가셔서. 이해되셨죠? 나머지 건 어머님들께 공통적으로 드리는 숙제예요. 우리가 1차 화살은 누구나 맞지만 남편이 날 기분 나쁘게 하고 아들이 날 기분 나쁘게 하고 딸이 날 기분 나쁘게 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그거는 내 감정인지 딸의 감정인지를 구분해내고 내 감정이 아니라면 난 딸의 감정을 내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정과 선택만 있으면 감정이 좀 많이 이렇게 거리두기해지면서 내가 그 감정이 쏟아서 이렇게 기분 나쁜 감정을 쏟아져 들어가지 않아요. 이거 계속 훈련하시면 삶이 굉장히 좀 편안해집니다. 저는, 아, 이럴 수도 있네라는 경험을 일상생활에서 너무 많이 해요, 전. 음. 지금 현재 제 컨디션은 예전과 같으면 남편하고 1차 대전, 뭐, 이제 핵전쟁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집에서. 왜냐하면 우리 둘 다 결코 그 에고가 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나이스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희가. 그러니까 가슴은 따뜻한데 가슴이 따뜻한 거에 비해서 열불도 많이 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되게 아슬아슬하게 많이 비껴가야 되는데, 이 알아차림을 끊임없이 둘이 훈련 중이거든요. 내 안에 오는 감정 알아차리고, 아, 이거 내 거, 네 거, 이걸 분리하는 연습을 둘이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이게 아무 일이 없더라고요. 그냥 오늘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는데, 같이 나오게 됐어요. 근데 저는 현관에 들어가면 항상 신발을 늘어놓지 않아요. 항상 현관에 신발은 딱 신어야 될 신발 이외의 건 없어야 돼요. 그리고 그냥 밖에 택배 가지러 나갈 때 신는 슬리퍼 하나 말고는 현관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게 제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안 그래요. 그리고 저는 신발이 들어갈 때 가지런히 놓여놓은 걸 확인하고 들어가요. 그래야 나올 때 가지런히 있는 걸 보면 기분이 좋아요. 이것도 저의 강박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전 운동화를 신었어요. 근데 남편이 운동화를 신으려고 하다가 슬리퍼가 앞에 정리가 안 된 채로 있으니까 슬리퍼를 잘못 밟으면서 넘어질 뻔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가만히 있었어야 돼요. 그냥, 그렇구나. 이러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김지연인 신이 아니에요. 너그러운. 그러니까 돌려가기를 싹 했어요. 저 에고가. 어떻게 돌려갔냐면, 아유, 그러게. 슬리퍼를 좀 제대로 놨으면 안 넘어졌잖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돌려가기 했어요. 늙었구나. 나이는 못 속이네. 중심을 잃는 거 보니까 노인네 맞네.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제가 해놓고도 속으로 아차 싶었어요. 아, 이것도 본병도지네. 제가 속으로. 김지연이 본병이 도지고 있는데 이렇게 느꼈어요. 예전 같으면 남편은 이래야 돼요. 아, 짜증나. 이게 시작해야 돼. 짜증나. 이렇게 시작하면서 저한테 왈왈왈왈왈 막 쏟아내야 돼요. 이래야 되는데 오늘 조용히 저한테 한마디 했어요. 내가 슬리퍼를 잘못 밟았어.
그래서 이런 거야. 늙어서가 아니야. 이건 젊어도 넘어지는 거야. 이래서 내가, 아, 그래. 그러고 말았는데, 지금, 그때도 몰랐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탁 그때 깨달은 게, 아, 이제 이 사람은 2차 화살은 맞지 않는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음, 1차 화살은 내가 두 번에 걸쳐서 쐈는데, 이 사람이 2차 화살을 안 맞더라고요. 기분이 안 나쁜 쪽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또 물었어요. 짜증이 안 나? 그랬더니, 나지. 나는데, 짜증을 알아차려주면, 아, 이게 짜증 났구나. 알아차려주면, 아, 그러면 그게 흘러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 핵전쟁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조용하다 싶을 정도로 어떻게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럴 정도로 일주일에 서너 차례, 많게는 하루에 몇 차례에 걸쳐서 피차서로 돌려가기 하면서 말로 상처 주고, 그러니까 막 극도로 싸움나는 게 아니라 생채기 입힌다 그러죠. 이렇게 생채기 입히는 소리를 하고 서로 이렇게 불편하게 하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아무렇지도 않아서,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서로. 내 감정은 내가 책임지고, 네 감정은 네가 책임지는 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된다면 여기 계신 어머님들은 다 돼요. 저희는 정말 대책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서로 이게 비난과 공격하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요. 근데 이러지 않고 넘어간다는 건 너무 기적적인 일이에요. 저희 집에서. 그게 이것 때문인 거예요. 계속 내 감정이 왜 이러지? 알아차리고 이건 내 감정인가? 저 남자 감정인가? 이거. 그러면 아, 이건 저 남자가 던진 감정이구나. 그럼 이건 내가 이걸 기분 나쁜 쪽으로 선택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거 내 거 아니네. 이러면 많이 가요. 그런데도 눌러질 때가 있어요. 깜장님처럼. 계속 이 안에서 뭔가 꾹 눌러져서 계속 기분이 나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관식이라고 그럴 때 내가 이게 뭐가? 왜 네가 관식이지? 이게 계속 여기가 눌러져 갖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약 오르고 억울하고 이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러면 그때는 뭐냐면 나는 왜 저 남자가 자기를 관식이라고 얘기하는 이거에 있어서 여기가 눌러지지? 이거를 굉장히 깊게 들여다봐요, 내 안을. 그건 이 남자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뭘까? 이게 이렇게. 이해가 되실까요? 깜장님 좀 도움이 되셨어요? 이걸 연습 한번 해보세요. 지금 오늘 두 가지 가르쳐 드린 거. 자, 그럼 우리 짱이맘님 어떠세요? 지난 일주일. 뭐, 여기는 계속적으로 너무나 많은 좋아짐, 성장이 있어서 제가 뭐, 물어보나 마나일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지난주는? 지금 박사님 얘기해주신 그, 이렇게 마음 분리하는 그런 거를 저는 엄마한테 이제 계속,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저번 주에 수업 들은 걸로는 이제 이렇게 완벽하게는 제가 이해를 잘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네, 딱 네. 얘기를 들으니까 뭔지 알겠고, 제가 음, 그거를,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잘은 모르지만, 그냥 이렇게, 어, 엄마가 힘든 거지 내가 힘든 거 아니야. 이렇게 제가 음, 이렇게 좀 떼내려고 그 감정을 그렇게 자꾸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하려니까 제가 너무, 어, 음, 눈물 나면 울어야지. 그러니까 괜히 제가 너무 못, 불효하는 것 같은 느낌이요? 못, 음, 음, 못되게 느껴져서, 음. 이래도 되나? 이랬는데도, 근데 제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자, 제가 답을 그렇게 해보려고. 드릴게요. 네, 답을 드릴게요. 엄마가 힘들어, 몸이 아파. 그런데 내가 계속해서 감정을 분리해내지 않고 내가 계속 힘들어 한다고 해서 네, 연로하시고, 나이가 드시고, 어쩌면 우리는 이분들의 죽음도 이제 준비해야 되는 때예요. 네, 자, 그러면 엄마가 힘들고 아파. 근데 내가 힘들어. 근데 내가 이 감정을 이 감정이 나라고 생각하면서 이 감정과 내가 붙어 있으면 이게 내 아이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데 감정을 분리 안 하면 그게 엄마한테 효도하는 건가요? 내가 감정을 분리 안 해내면 엄마한테 효도가 되나? 아니죠. 네, 그러면 내가 엄마랑 같이 힘들어하고 엄마가 힘들어하니까 나도 마음 아파하고
이러면 죄책감이 덜하나요? 요 죄책감은 덜할 수 있어요. 근데 네, 여기에 어떤 또 감정이 나오냐면 내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이 또 있죠. 네, 네. 그래서 물론 너무 아파하는 엄마 때문에 힘들어하는 내 감정을 좀 분리해내야 된다라는 게 너무 냉정한가 싶지만 네, 감정을 분리한다고 그래서 내가 엄마를 안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네, 이해되세요? 네, 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엄마의 힘듦, 아픔을 바라보는 내가 힘든 감정을 내가 나로부터 분리해내는 게 내가 엄마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를 아셔야 된다고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만나시면 지금 저와 같이 계속 퀘스천 마크를 찍어보세요. 과연 이 생각이 맞나? 이게 왜 불효지? 내가 그런 감정 분리해내면 내가 우리 엄마한테 불효하는 게 맞아? 난 엄마가 나한테 아프니까 이거 해달라 할 때 내가 이걸 해드릴 수 있고 내가 해드리고 있는데 난 왜 이걸 불효라고 생각을 할까? 이렇게 자꾸 퀘스천 마크를 던지다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답을 내가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내 감정, 내 생각에 물음표를 찍지 않고 그냥 그래 이거 불효네. 난 왜 이렇게 죄책감이 들지? 이러고 그 감정 속으로 들어가면 또 이게 내 아이들에게 별로 좋은 영향을 안 주죠. 무슨 소리 이해되세요? 네. 네, 그러면 아이들은 괜찮으세요? 지금 현재? 그, 작은 아이는 감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서, 음, 아이는 약을 또 독하게 많이 못 써가지고, 좀 음, 길게 저번 주부터 음, 계속 아팠었는데, 이제 거의 음, 다 나았고, 음, 근데 이제 제가 아이를 이렇게 관찰을 하면, 음, 친구들이나 음, 선생님이 말하는 거에 되게 음, 예민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냥 그렇게 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음, 말 한마디 한마디를 너무 잘 음. 기억을 하고, 그걸 그대로 너무 잘, 이렇게,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 막,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그건 아닌 거지. 그렇게 예, 하지 예, 말라고 왜 그렇게 안 되나? 예, 지금 그렇게, 깜장님의 케이스가 그 케이스예요. 이제 그렇게 했다가, 아차 싶어서, 음, 어, 아, 연지 그렇게, 그 말이 그랬어. 이러면서 이제 제가 또 이제 받아주려고 이렇게 또 하기도 하고, 음, 근데 자기는 이거를 친구랑 만약에 그렇게 싸웠으면,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되니까, 어, 자기가 사과한 거에 대해서 또 그걸 또 억울해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이제 음, 그걸 음, 좀 음, 해결하느라고 좀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음. 잘 넘어가긴 해서, 근데 이런 일들을 계속 앞으로도 반복인 것 같아요. 반복되겠죠? 예, 예, 예민하게. 네, 네, 억울함을 다 쏟아내, 엄마한테. 네, 네, 어떻게 느껴져? 이렇게 욕을 하고 싶으면 엄마한테 그 친구 욕해도 돼. 네, 그러면 아이랑 같이 그 아이 욕을 같이 해주고, 그 아이 감정을 읽어주고, 공감해주고, 사실 네, 이거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아이가 또 아직 너무 어리고. 예. 선생님에 네. 대한 그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음, 이렇게 했다가 또 그렇게 하면 또 그게 아니라고 했다가 또 막 음, 이런 게 음, 있으니까 자기는 음, 그게 음. 이해가 안 된다고 막 그러면, 그러기도 하고, 그러면 네, 이러시면 돼요. 선생님 하는 행동이 엄마도 이해가 안 돼. 네, 전부 이해가 돼서 우리가 사람들과 같이 사는 건 아니야. 이해 안 네, 되는 사람도 있고, 이해되는 사람도 네, 있고, 좋은 선생님도 있고, 그렇게 좋은 선생님이 아닌 선생님들도 있어. 네, 그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야. 항상 네, 좋은 선생님만 네 옆에 있을 순 없어. 근데 네, 그럴 때 속상하면 엄마한테 얘기해. 이렇게 가야죠. 어떤 네,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이 아이가 엄마를 의지할 수 있고 엄마한테 그 감정을 쏟아낼 수 있는 대상이 엄마라고 생각하면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네. 쏟아낼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네 마음에 다 들 수는 없어. 이렇게 아, 얘기를 이 사람이 진짜 근데 이렇게 말해도 되나? 안 돼요. 네 아, 마음에 다 들 순 없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네, 결국은 네 네, 문제가 되잖아요. 네 마음에 다 들 순 없는데 네가 지금 네, 까다롭게 구는 거야가 되잖아. 네 아, 마음에 다 들 순 없지. 네, 그런데 네, 네 마음에 다 들 순 없어. 이러고 설득하지 말고 네 마음에 다 들 순 없어. 근데 네 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만나거나 네 마음에 안 드는 선생님을 만나거나 할 땐 엄마한테 얘기해. 네, 엄마가 우리 딸 편 들어줄게. 이래야죠.
이거 똑같은 말이 아닌데? 세상은 다 네 맘에 들 수 없어. 그건 뭐냐면 설득하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네 맘을 다스려봐. 이거 하고 네 맘에 다 들 순 없다. 그리고 앞으로 좋은 선생님만 만날 수도 없다. 그런데 네가 너무 속상하고 너무 힘들고 그러면 엄마한테 얘기해. 엄마는 네 편 들어줄게. 이렇게 해야죠. 세상에 다 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10명 있어도요. 엄마가 얘 마음에 들고 엄마가 얘 편 들어주면 아이들은 회복 탄력성이 높아져요. 네, 이해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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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학교 가는 문제나 뭐 이런 등교 거부나 이런 건 일단락 된 거죠, 이 집도? 네, 네. 네, 우리가 지금 9번째 수업입니다. 난 지금 오늘 총정리하는 겁니다. 저기 서경님은 어떠세요? 음, 저는 지난주 우리 딸은 월요일에 학교 안 갔어요. 네, 그리고 학교 안 가니까 남편이 드디어 고발했어요. 저한테도 네, 우리 딸한테도 네, 그냥 네. 할 같은 말을 했어요. 응, 그래서 그 바로 남편이 출장 가고 그래서 목요일까지는 우리 남편 없이 우리 셋이 저랑 아이들만 있으니까 훨씬 더 편해졌어요, 마음이. 남편까지 신경 안 쓰니까. 네, 네, 그리고 아이들도 매일 아침에, 네,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응, 인사하고 잘 갔어요, 학교. 네, 네, 금요일에는 쉬었어요, 학교 공휴일이라서. 응, 응, 그래서, 심지어 제가 저랑 남편 다 생각 못 하는 거는 목요일 밤에 우리 딸이 자기 친구 둘이랑 같이 우리 집에서 잤어요. 응, 그 목요일 응, 밤에. 응, 응, 맨날 딸이 왜 학교 가기 싫으냐면은 학교에서 친구 없다고. 응, 응, 그리고 모든 거 다 싫다고. 그렇게 응, 응, 얘기하니까. 그래서 응, 친구들이 둘이 그날 또 재밌게 놀고 같이 응, 자고. 응. 음,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응. 우주도 우리 딸내미 우리를 도와주고 있구나 생각 들었어요. 그럼 이제 딸이 그렇게 문제시 삼던 친구가 생겼구나. 네. 그리고 우리 딸 저한테 그런 말도 했어요. 엄마, 사람이 있잖아요. 에너지 있잖아요. 저는 응, 사람이랑 같이 있을 때 에너지 많이 소모돼요. 저 혼자 있을 때는 에너지 충전돼요. 그렇게도 저한테 응, 얘기했어요. 그래서 너는 학교에서 응. 에너지는 음, 많이 빠지구나. 그렇게 얘기해줬어요. 딸이 엠패스예요, 서경님. 딸은 펜스는 뭐예요? 엠패스예요. 네, 엠패스. 엠패스라고 검색해 보세요. 딸은 엠펜스? 엠패스. 엠패스. 그래서 딸은 아마, 어, 이 공기로도 다 느끼는 아이일 거예요, 나처럼. 아주 예민한 아이. 극 예민한 아이. 예민해요. 네, 그리고 네. 사람의 감정과 기분도 다 알아차리는 아이. 그래서 오, 이런 자기, 사람들은 사람들 많은 데 가면 힘들어요. 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제가 여행을 가지 않는 이유가 그래요.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래서 여행도 한적한 곳에 예를 들어 산이나 바다 이런 데 가서 조용히 쉴 수 있는 곳을 찾아요. 사람만 일단 많으면 기가 빨려요. 그래서 전 백화점 가는 거 안 좋아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화점을 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어, 인터넷으로 살 수는 있지만 그래도 꼭 봐야 되는 거. 예를 들어 뭐 네스프레소 그 버추어 캡슐 커피를 집에서 가끔 먹는데 어떤 캡슐이 나왔나 신제품을 이런 걸 봐야 될 때는 백화점을 가야 돼요.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다른 데 안 가고 주차장에서 1층을 일단 가. 그럼 1층 끝 가서 그 네스프레소 매장에 딱 가. 그리고 팜플렛 봐. 그리고 커피 봐. 직원한테 물어봐. 그리고 나서 이거 주세요. 그럼 받아가지고 백화점에서 나오는데 30분 안 걸려요. 전 의미 없이 막 돌아다니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하고 부딪히면 이 에너지가 막 쭉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한테 세계 여행을 보내줄게. 근데 이게 패키지 여행이야. 그럼 전 안 갈 거예요. 공짜래도. 그러니까 음, 사람들과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엠패스들은. 그러니까 딸이 그렇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때로 어떨 네. 때 엄마 오늘은 정말 에너지가 너무 딸려요. 나는 충전이 필요해요. 이럴 땐 무조건 오늘 쉬어.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쉬지 못하면 몸에 병이 오거나 그렇게 쉬지 못하면 되게 우울해져요. 이해되실까요? 딸이 그렇다는 걸 네.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서경님도 음. 엠패스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저도 쇼핑 안 좋아해요. 네, 그리고 저는 뭐 예를 들어 맛집 탐방 이래서 막 줄 서서 먹는 식당 절대 안 가요. 네버. 거기에 황금이 뿌려졌다 해도 안 가요. 저는 그렇게 줄을 서갖고 막 기다려갖고 뭘 먹었고 이러느니 맛없는 음식을 먹을래 이러는 편이에요. 힘들어요. 사람들하고 이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면 딸이랑 앞으로 학교 문제를 얘기할 때 훨씬 좀 수월하시죠. 아, 오늘은 우리 애가 재충전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음. 근데 앞으로는 엠패스인 아이들이 성공할 거예요. 앞으로는 공감의 시대고, 네, 앞으로는 감성의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특히 AI 시대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제 엠패스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감정을 읽어주고 사람과 공감하고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탁월한 역량을 가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성장하는 과정은 되게 힘들죠. 다른 사람이 정보를 5를 흡수하는데 엠패스들은 10의 정보를 흡수하니까 너무 힘들죠. 어쨌든 뭐 학교 뭐 안 가도 그만이에요 이러고 각오까지 하셨는데 애가 지금 학교를 가고 있네요. 네, 가요. 그리고 음, 이제 말로 계속 음, 해요. 가기 싫다고, 가기 싫다고. 그래도 음, 가요. 그 음, 전에 저라면은 가기 싫다고 하면 아니야, 가야 돼, 학교 가야 돼, 이렇게 설득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음, 그치, 가기 싫지, 힘들지, 막 이렇게 음. 얘기해주고, 네, 그래도 그러면 가죠. 보내요. 네, 그렇지. 그렇죠. 결국은 학교를 못 보내는 건 엄마들의 저항이에요. 설득하려고 하는 엄마들의 그 저항감이 애를 더 학교 안 가게 만드는 거죠. 그 감정만 읽어주면 애들 학교 간다니까요. 네. 아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학교 문제가 풀리고 있어서 우리 현이맘님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우리 현이맘님이 오픈 채팅방에 너무너무 좋아졌고, 긍정학원 다 이루어졌고, 애가 학교도 잘 다니고, 택시 타고 다니는 애가 이제 막 운동도 한다고 그러고, 뭐 다 좋아졌는데 이제 애가 너무 업돼 보이니까 걱정이 되신다. 업된 것 같다. 오늘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애가 너무 업되고 너무 좋은 상태가 왔을 때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에서 너무나 부정적인 생각에 많이 노출됐었던 사람이고 나의 생각의 패턴이 부정회로가 더 많이 돌아갔었던 사람들은 애가 되게 좋을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정말 저러다 또 나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 드셨죠? 네. 네. 그 생각을 끊어내셔야 돼요. 그 생각이 또 부정적인 일을 만들어요. 그러면 네. 그 생각이 들면 내 안에 불안이 올라와요. 그럼 그 불안의 에너지가 애한테 전달돼져요. 그럼 애는 또다시 안정이 아니라 불안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좋아도 문제예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이 아니 좋아도 문제입니까? 아니 애가 죽고 싶어 했고 애가 약도 먹었고 별짓을 다 했고 지금 우리 불과 이 그룹 상담 시작 전에 애는 학교를 그만둔다라고 대안학교도 갔다 오고 전 난리를 치던 애가 아니 본교를 복교해갖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택시도 안 타고 버스 타고 다이어트 한다고 운동도 하고 막 이러고 완전히 업이 돼서 지금 이렇게 애가 상태가 컨디션이 좋아졌는데 불과 우리 지금 이게 몇 주 만이에요. 사실 이 아이가 좋아지기 시작한 건 7주 만이에요. 엄마가 이 상담 들어오고 7주 정도 됐을 때부터의 변화인데 아니 좋아도 문제입니까? 아니 좋으니까 요즘 애가 업돼 있다고 오픈 채팅방에 올리면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주나? 그러니까 안 좋은 걸 대비하고 계시라고 그래야 되나? 안 돼요. 그걸 알아차리시라고. 오늘 강의 주제는 알아차림이에요. 알아차려야죠. 아, 내 안에 또 불안 올라오네. 나 이거 이렇게 좋은데도 걱정하고 있네. 이게 결국 현실이 되는 건데 이거 쓸데없는 걱정이구나. 이러고 가만히 그 걱정하는 생각을 따라서 퀘스천 마크 찍으면서 너 근데 왜 걱정하는 거지? 이러고 쭉 따라가다 보면
쓸데없는 거 하고 있네. 이러면 이게 사라져야 돼요. 그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좋은 컨디션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네, 현이맘님은 아이를 업고 심리를 뛰셔도 그 아이의 은혜를 갚지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아이 때문에 그렇게 끊임없이 이혼하고 싶었던 남편이랑 사이도 좋아졌고, 저 남자를 버려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아이의 고통이 결국 나를 여기로 이끌었고, 그 먼 부산에서 분당까지를 연결시켰고, 이 아이의 고통이 결국 우리 가족을 구했습니다.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제가, 근데, 네, 지금 현재는 이제 본교는 아니고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거기도 너무 잘 다녀서 고맙고 그러긴 한데, 엊그저께부터 아이가, 그러니까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뭐가 힘드니? 힘들어? 그렇게 뭐 학교에서 무슨 힘든 일이 있니? 물어봤더니, 아, 힘든 건 아니고, 어렵다고. 사는 게 음, 좀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아, 그래도 다행히 힘든 건 아니고 어려운 거는 본인이 그래도 해결하고자 하는, 음, 그런 의욕도 있고, 그런, 뭐라 그래야 되죠? 힘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좀 어떻게 해줘야 되나, 엄마로서. 그래서 저는 그냥, 아, 그래, 선생님이, 박사님이 주신 대로 너무 애쓰지 마라. 너무 음, 애쓰지 말고 지금 이대로도 좋다. 그렇게 얘기를 음. 했거든요. 네, 그러시면 돼요. 그리고 네. 사는 게 힘들다는 게 중학교 2학년 아이 입에서 나올 이야기는 아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아이가 자기 내면 깊숙이 또 세상살이 이런 것들을 탐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내적 성찰을 한다는 건 힘들다는 거예요. 어머님들이 이 과정을 오면서 되게 힘들었고, 울기도 많이 울었고, 그죠? 저한테 야단도 많이 맞았고, 음. 그런데 그 힘든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사는 게 힘들다고 느끼는 건 삶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증거고, 인생이 어떤 거지라고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건 되게 반가운 신호인 거예요. 그러나 반가운 신호이지만 아이의 힘듦을 지켜봐야 되는 엄마 입장에선 가슴이 아픈 일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라는 것만 명심하십시오. 결국 힘든 것도 이 아이가 이기고 나가야 되는 거고요. 현이는 그걸 이기고 나갈 의지가 분명하게 있어요. STP에서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이 아이가. 놀라울 정도로. 웬만한 고등학생보다 더한 깊이 있는 자기 성찰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저희는 현이 때문에 SDP 프로그램의 확실한 효과, 이거 되네. 청소년 동기부여에 이거보다 더 최적화된 프로그램은 없네라고 생각하는 인사이트를 주는 게 현이에요. 대단한 아이예요. 나중에 어머님은 10년 뒤쯤 이 아이가 뭐가 될지 기대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말하는 그 뭐가 세상이 말하는 의사나 변호사나 박사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삶이 충만할 거라는 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힘들지.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치. 그런데 엄마도 사는 게 되게 힘들었는데 너희들이 있어서 엄마는 참 견딜 수 있었어. 너희들이 되게 의지가 됐었어. 현이야, 힘들어. 많이 힘들 때 엄마한테 의지해. 이러면 돼요. 항상 네 뒤에 내가 있다는 걸 잊지 마. 이런 엄마가 되시면 돼요. 어? 너무 애기처럼 어쩔 줄 몰라 하지 마시고, 힘들어. 엄마도 힘들더라. 근데 니네들이 있어서 엄마가 힘든 걸 의지하면서 왔어. 가족은 그런 거야. 현이야, 더 많이 힘들어지면 엄마한테 얘기하고, 너 더 많이 힘들어지면 엄마가 옆에 있을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게 얼마나 의지가 되겠습니까? 그죠? 죽고 네. 싶었던 아들이 이제 이 삶을 헤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축하해야 될 일이지만 동시에 짠한 일이기도 하죠. 또 동시에 안쓰러운 일이기도 하죠. 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축하받을 일이라고 생각해요. 내적 탐구가 없는 아이들이 삶을 성공적으로 살 수 없어요.
이 시대는. 이 내적 고민을 중학교 2학년짜리가 시작했다는 건 박수 받을 일입니다. 어머님 개인은 막 미치겠지만, 바라보기가. 어쨌든, 이럴 때마다 내 마음자리를 보십시오. 내 마음자리에 뭐가 있나? 내 마음자리에서 나도 여전히 삶이 힘들다고 얘기하고 있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네. 나도 저 아이 마음처럼 이 사는 게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나? 혹시 저 아이의 저 말은 내 안에 내 내면의 목소리인가?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또 답이 보이실 겁니다. 이해되세요? 네. 네. 그대로 맘님은 화면 안 보이시는데 목소리는 들려주실 수 있나요? 지금 안 되시나 보다. 그냥 강의만 듣고 계시나 봐요. 너무 잘하고들 계셔서 제가 그 긍정학원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라는 거 올라오면서도 되게 감사하고 제가 여태까지 운영했었던 그 어떤 그룹 상담 팀보다 이 팀이 가장 빠르고 가장 기적적이고 가장 그 많이 행복해진 팀인 것 같아요. 부산맘님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좀 앞팀이라 좀 느낌이 조금 다른데 여기가 좀 더 강한 느낌이 있어요. 깊은 그치요? 느낌이 있어요. 네, 더 확실히 농도가 짙어요. 이 팀이. 네. 부산맘님은 두 번째니까. 제가 그때 한 번 더 들어오셔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했고 들어오셨는데 이제 해결 보시잖아요. 이 팀이 굉장히 농도가 굉장히 깊어요. 진하고. 그래서 사실 해드릴 게 별로 없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제가 뭘 해드리겠습니까? 음, 그렇게 감정의 역동을 겪었었던 우리 깜상님도 이제 좀 정리가 되시는 것 같고, 뭐, 그죠? 정리가 되셔 가고 있고, 내가 이제 딸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되겠다, 딸아이를 어떻게 바라봐 줘야 되겠다, 이런 것도 좀 정리가 되셨고, 뭐 다 해결되신 거잖아요. 우리 숭이맘 님도 그 혹독한 겨울을 지나서 이제 봄이신 것 같은데, 나머지 이제 이 아이의 행보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 그건 숭이맘 님에게 이제 중요하지 않잖아요. 왜 그건 사실 중요한, 중요하진 음, 않은데, 아이가 스스로 지금 계속 결정을 못하고 고민만 계속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중간중간에 저희한테 자퇴를, 이번 주에 아빠한테 했던 얘기가 자퇴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자퇴를 하자니 내가 자퇴를 하고 나면 사회적인 시선이 나중에 언젠간 내 발목을 잡을까 봐 그게 걱정이 돼. 그리고 생각해보니 내가 지금 정말 대학교를 간절히 원하는 것도 아니고 실력도 못 갖출 것 같은데 이 사회에서는 나는 대학은 나와야 될 것 같아. 좋은 학교를 가고 싶은데 검정고시로는 좋은 학교를 못 갈 것 같아. 근데 내가 너무 자신이 없어.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상황에 제가 뭐라고 답해줘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되는구나. 엄마도 사실 가보지 않은 길이라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어. 근데 네가 얘기한 것처럼 장단점이 다 있을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저희 남편은 굳이 대학교를 지금 가지 않아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퇴라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니까 남편이 기술을 배워보는 게 어떠냐라는 걸 좀 권유를 계속했어요. 그냥 시간이 그렇게 가는 게 싫고 아무것도 안 해서 더 힘들면 이런저런 기술이 있으니 어디라도 네가 배우고 싶다고 하면 아빠가 알아볼게. 그렇게 아빠가 기술을 권했더니 난 몸 쓰는 일이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아. 운동을 해봐도 나랑 안 맞고 내가 기술 뭔가 손으로 하는 걸 해봐도 손재주가 내가 없어. 차라리 나는 공부할 때가 더 습득이 잘 됐던 것 같아. 근데 너무 오랫동안 쉬어서 난 뭘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는 얘기를 그날 했는데, 그러고 나서 더 이상의 얘기는 하다 보니까 자꾸 설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그래, 좀 더 고민을 해보자 하고 저희가 멈췄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또 이제 아이가 알바 가기 전에 저한테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난 몸 쓰는 일은 엄마가 하기가 싫은데, 이미 공부하기엔 난 너무 늦은 것 같은데, 뭘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 너무 많이 놀아서 어디부터 공부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디 가서 공부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 라고 얘기를 하고, 나 알바 가야 될 시간이야. 그리고 애가 나가버렸거든요. 요 얘기를 또 할 텐데, 그리고 본인도 이제 너무 많이 쉬었기 때문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제가 얘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자칫 잘못 얘기하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설득이 될까봐 설득하는 말은 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말을 뱉으면서도 아차 싶을 때가 있거든요. 아이고, 설득했네. 저항감 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음.
요 얘기를 분명히 이제 아빠는 다음 주쯤에 아이에게 얘기하세요. 공부를 정말 하고 싶은지, 공부를 안 하고 싶은지, 이걸 먼저 결정해. 학교 자퇴냐, 자퇴가 아니냐가 아니라, 네가 정말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몰라서 못하고 있는 건지, 공부가 하기 싫은 건지, 싫어서 안 하고 있는 건지를 구분하라 그러세요. 이해되세요? 네. 네가 공부가 하기 싫어서 안 하고 있는 건지, 공부는 하고 싶고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못 하고 있는 건지, 네 감정을 구분해봐.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게 먼저 우선돼야 돼요. 네. 그래서 공부가 하기 싫어서 안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몸 쓰는 일이 안 맞아도 결국은 공부를 안 하는 쪽의 직업을 선택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건 아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공부는 하고 싶어. 그리고 좋은 대학도 가고 싶어. 근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는 게 이 아이의 진심이라면 공부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본부터 배워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학원에선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쯤은 학습 코칭을 받아볼래? 라고 권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게 부모로서 줄 수 있는 대안이에요. 근데 그것조차 아이가 싫어, 학습 코칭,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한번 받아볼까 봐, 이러면 시작하면 되는 일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지금 고2죠? 네, 저는 음, 고2라면 이런 상태에서 계속 학교를 못 가고 자퇴를 고민하면서 이렇게 죽고 싶고 이렇게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자기 자신과 고뇌하면서 싸워야 된다면 저는 7월 전에 자퇴하고 내년 4월 검정고시 보고 그냥 대학 입시 준비하고 안 되면 내년이 다니면 고3이니까 1년 재수한다 생각하면 되죠. 검정고시 성적 98점 정도 맞으면 3등급 쳐주는 대학들도 있으니까 그런 대안, 실질적인 대안을 이 친구한테 줄 수 있으면 되죠. 근데 이게 부모가 이제 얘기해서 이 얘기가 아이에게 안 들어올 것이니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보자. 이렇게 해서 이 아이가 심리 코칭과 학습 코칭을 병행할 수 있다라면 이건 되게 최고의 옵션이 되겠죠. 저라면 이게 가장 최선이라고 봐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학교를 못 가고 한 달, 두 달 이렇게 있으면서 계속 갈등하고 방황하고 나 어쩌란 말이냐고 소리 지르고 이러는 아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너 더 고민해봐, 너 더 고민해봐 이렇게 막연한 고민을 시켜서는 안 돼요. 그걸 구분하라 그러세요. 공부가 싫어서 안 하는 건지, 네가 진짜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건지, 너의 진짜 마음을 먼저 알아보라고. 그리고 그걸 대답해 달라고 하십시오. 그 다음 대안은 세우면 되죠. 이해되실까요? 아이가 먼저 말 꺼내기 전에 이제 예전에는 아이가 말 꺼내기 전에 제가 자꾸 하면은 강요하는 아니, 모습. 아니, 먼저 나서지 마세요. 음, 아이가 말 꺼낼 때, 그때를 놓치지 말고 얘기하세요. 여기서부터 시작해보자. 그러면 그게 결정이 나면 그 다음 옵션, 그 다음 대안, 그 다음에 네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또 그때 엄마 아빠가 또 여러 가지를 의논해서 얘기하자, 이래야죠. 왜냐하면 이제껏 한 번도 아이가 고민하고 선택하게 안 하셨잖아요. 무조건 내 고집대로 끌고 온 거였잖아요, 이 아이를. 그러니까 이 아이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이제서 네가 생각해봐 이러면 얘 입장에선 그냥 엄마가 딱 갔다가 내다가 길거리에다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자꾸 적대적으로 막 반항하고 이랬던 거예요. 왜 내가 필요 없다 그럴 땐 그렇게 간섭하고 통제하고 학원 가라고 그러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나를 못 살게 굴어놓고 이제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니까 엄마 너 뒤로 빠져갖고 네가 알아서 해. 네 생각대로 해. 엄마 네 생각을 존중해. 이러는데 얘는 생각할 능력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얘가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정리합시다. 공부에 대해서. 네. 이해되세요?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지? 네, 그러고 나면 학교 문제도 좀 정리가 될 거야. 이렇게. 고등학교 졸업장이 필요한 건 대기업, 대기업에서 이사 승진할 때 필요해요. 우리나라 대기업은 몇몇 대기업은 대기업에서 상무이사로 승진시킬 때 고등학교 학생 기록부까지 떼오라고 그러는 회사들이 있어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대한민국 되게 웃긴 나라죠.
아니, 일 잘하면 일 잘하는 순서대로 뽑아주면 되는데 무슨 고등학교 학적부까지 떼오라 그러냐고. 물론 이 사람의 인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보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니까 대기업에선 리스크가 크니까 그럴 만도 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면 고등학교 검정고시 출신자라는 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모든 기업들은 블라인드 테스트해서 직원들을 뽑기 때문에 대학이 어디 출신이야 하는 것까지도 모르고 일단 1차, 2차 뽑아놓고 3차 면접 들어가는 건데 왜 검정고시 출신자가 사회가 보는 시선이 그럴까 봐 이런 생각에 시달려야 되죠, 이 아이들이. 점점점 해마다 자퇴하는 아이들의 숫자는 더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이 아이의 말일까요? 이게 숭이맘님의 깊은 무의식은 아니고 숭이맘님 깊은 무의식에도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건 아니고 저한테 있는 것 같아요. 네, 엄마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그러는 거죠. 제가 유튜브에서 거듭 말하지만 엄마 안에 담대함이 있으면 아이 안에 담대함은 그냥 생기는 거예요. 엄마 안에 당당함이 있으면 아이 안에 당당함은 그냥 생기는 건데 두 분이 이거 자퇴하면 이 다음에 사회적 편견은 어떡하지라고 걱정하는 무의식이 내 안에 깔려 있으니까 얘도 똑같이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들여다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이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는 게 힘들다. 그 사는 게 힘들다는 건 어쩌면 현이맘님 얘기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아이가 대안학교 다니고 있다면, 아우, 저렇게 대안학교 졸업해갖고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은 없는지, 결국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서 벌어졌었던 일들을 애 입을 통해서 듣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 지금 이 수업을 통해서 너무 많이 경험했잖아요. 엄마의 마음에 따라서 아이가 요동친다는 거. 우리 깜상님 어떠세요? 깜상님의 마음이 안정되어져 갈 때 아이도 같이 안정되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근데, 맞죠? 네, 내 마음이 딱 흔들릴 때 얘도 같이 흔들리지 않았나요? 내 마음이 딱 지옥일 때 얘가 나한테 덤비지 않아요? 네, 이번 주 좀 아예 걱정이 심했고, 조금 아까도 이제 방에 들어와서 한마디 하고 또 한대 그거 나갔거든요. 응, 응. 왜냐하면 내가 계속해서 내 마음이 불편하거든, 지금은. 그러니까 애가 엄마 멀쩡히 수업 듣는데 들어와갖고 쏴붙이고 나가죠. 내 마음이 이러니까.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자식과 나는 결코 둘이지 않아요. 세상 부모님들이 이걸 안다라고 그러면 결국 내 마음이 문제라는 것도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서경님이 인도네시아 그 먼 타국에서 여기 이 분당까지 우린 지금 이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얼마나 많이 이 자기 치유 과정을 우리가 오픈 채팅방에서 나누었는지 아시잖아요. 서경님이 얼마나 진솔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나눠줬는지. 그리고 나서 지금의 이 놀라운 변화들을 보면 결국 서경님이 좋아졌기 때문에 딸이 좋아진 거예요. 특히 엠패스는 더해요. 왜냐하면 엄마의 감정을 이 아이는 그대로 읽어요. 그리고 지금 되게 너무나 예민해서 학교 못 가는 아이들은 거의 다 엠패스 기질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사실 둔한 아이들은 이러지 않아요. 둔한데 어떻게 알아요? 둔하면 모른다고요. 선생님의 감정이 어떤지 이런 거 잘 몰라요. 근데 예민한 아이들은 다 읽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화가 났구나. 선생님이 지금 짜증이 났구나. 선생님 지금 왜 저렇게 불친절하지? 이런 걸 다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가는 게 힘든 거예요. 맞죠? 짱이맘님도 그 케이스일 거예요. 네. 엠패스 기질이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엠패스 기질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 그러나 엠패스 기질인 이 아이들을 잘 길러놓으면 이 아이들이 차세대 리더가 된다니까요. 왜? AI는 엠패스 기질이 없어요. AI가 인간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다고요? 아니, 못해요. AI가 인간의 감정을 읽어낸다고요? 읽어는 낼 수 있을 것 같아. 우리의 말이나 어조나 이런 걸 분석하면서 지금 우울하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가 올 것 같긴 해요. 그러나 공감은 못한다고요. 그 깊은 공감까지는 안 되죠. 그러나 엠패스인 아이들은 그게 가능하죠. 앞으로의 세상은 이런 아이들을 위한 세상이 열린다고요. 근데 이걸 안 믿어, 사람들이. 왜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시대가 왔을 때 알게 된다고요. 우리 그대로맘님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전히 괜찮으십니까? 네, 그냥 남편이랑 저는
아,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우리가 있었나 싶을 아우, 정도로, 뭐, 나 너무 좋아. 이벤트가 있는 건 아닌데요. 네. 그냥 하루하루 그냥 아무 걱정이 없는 일상? 응. 뭐, 하루? 그런 것들에 진짜 깜짝깜짝 놀라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도, 남편분도 그렇게 깜짝깜짝 놀라세요? 아, 네. 애가 너무 달라졌다고, 응. 어, 너무 놀라하고, 우리도 너무 놀라하고, 사실 온 가족이 할머니, 할아버지도 애가 좀 달라진 것 같다고 다들, 아이의 변화에 대해서 다들 지금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뭐, 크게 달라지진 아, 않았는데, 네. 와, 아니, 뭐, 그게 왜 안 달라졌어요? 학교도 가고, 아, 학원도 맞아, 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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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도 열심히 하고, 수행평가도 잘 챙기고, 뭐, 지각도 안 하고, 아, 그러면 다 네. 이루어진 거죠. 시간단위. 네. 지각도 안 하고. 그럼 뭐 이게 완벽하게 180도 달라진 건데, 세상에, 와, 정말,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야, 정말 이게 뭐냐? 자, 그러면, 지금 그동안 하신 긍정학원들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드세요? 아, 이루어져 가고 제가 있다. 했던 긍정 학원들은, 네,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박. 기억나는 것들, 네, 네, 크게 웃었던 적도 있고, 아이가 되게 유머러스해졌고, 그 다음에 네, 제가 해주는 밥도 되게 맛있게 먹고, 잘 네, 먹었다고, 잘 먹었습니다 하고 자기가 싱크대에 이렇게 딱 네, 챙겨놓고, 네, 네, 그 다음에 학교에 한 번 깨우면 딱 일어나서 준비하고, 그 다음에 네, 자기 네. 오늘 뭐 있으니까 뭐 도와달라고 해주고, 뭐 챙겨달라고 해주고, 음, 어, 그리고 잘 자고, 음, 그리고 저희 집 방에, 저희 방으로 와서 오늘은 여기서 자고 싶다고 해서 저희 사이에서 자기도 하고, 음. 아직, 네, 그렇게 애기 같다 그래야 되나? 아, 얘가,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다시 돌아보면. 그래서, 음. 아, 네. 저는 어머님들이 하셨던 말을 한마디도 안 잊어버리거든요. 그게 제 장점이에요. 제 고객이 50명이든 60명이든 와서 하셨던 말들을 상담이 끝나기 전까지는 안 잊어버리는데 그대로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상하게 우리 애는 제가 해준 밥을 안 먹어요 이러셨어요. 기억하세요? 맛이 없는지 제가 네. 해주는 밥을 안 먹어요 이러셨는데 지금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밥 해주니까 애가 밥 먹고 설거지통에 밥그릇까지 갖다 놓네요. 애가 내가 해준 밥도 먹네요. 그리고 되게 밥도 맛있게 먹고 잘 먹었다 그러고 맛있다 그러고, 네. 와, 대박, 진짜. 우리 오늘 이번 9번째 상담으로 끝내죠. 뭐 10번까지 갈 것도 없겠네. 정말 뭐 아, 해줄 게 네, 없어. 감사합니다. 내가 뭘 해줄 게 있어, 이제? 내가 해줄 게 아무것도 없잖아. 뭘 해줄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탁드리는 건, 오늘 부탁드리는 건 그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이 문제는 다 해결됐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직장 네, 생활도 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또 일상에서 사람과 부딪혀야 되는 거고, 또 되게 좋을 것 같지만 또 가끔은 삐그덕삐그덕 할 때가 또 있고, 오늘 현이맘님은 좀 덜컹 하셨을 것 네, 같은데, 왜냐하면, 이거 전곡을 제대로 찔렸는데 이러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 입에서 들은 게 결국 내 마음이거든요. 다 좋아졌는데, 현이맘님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고의 패턴은 아무 일이 없을 때 항상 부정적인 사고 패턴으로 흘러가시는 분이에요. 맞죠? 좀 부정적인 것 같아요. 기본 바탕이. 예, 맞죠? 네. 네. 제가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한국인의 기본적인 디폴트 값은 부정 편향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역사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좋은 일이 있으면 항상 조마조마해요. 아유, 이렇게 좋아도 되나? 그래서 그대로맘님 절대로 그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러고 났는데, 이제 자꾸 내 마음에 치고 들어오는 생각이 뭐냐면 지금 현이맘님처럼, 이렇게 좋아도 되나? 이렇게 좋으면 이상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네, 쌓이기 시작하죠. 맞아요. 네, 이거 안 된다고요? 생각 이러면요. 들어요. 완전히 열보 후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이래도 행복해도 되나?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행복하지? 내가 쟤한테 좋은 엄마가 아니었는데, 제가 왜 저렇게 좋아졌지? 막 이런 의심이 막 들기 시작하면서, 이거 계속 가야 네, 되는데, 왜 이래요. 지금 현이맘님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이제 그 생각이 막 들어오면 이게 이제 버거워지니까, 정말 힘들다. 애 키우기. 왜요? 전곡을 확 찔렸죠, 지금.
전부들 이러시면 안 돼요.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난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나는 이제서 마음의 지옥에서 탈출했는데 왜 미치셨냐고요, 지금. 수업은 한 번밖에 안 남았는데 그 지옥 속으로 또 걸어 들어가려고 지금 간신히 빼냈더니 이러시면 안 돼요. 항상 그런 생각 들 때 이렇게 주문하셔야 돼요.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난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이해되세요? 네. 사는 건 네. 힘든 게 아니야. 사는 건 경험하는 거야. 우리는 삶을 경험하러 온 거야. 그러니까 좋은 걸 경험하는 거야. 근데 설사 나쁜 경험이 오더라도 그냥 경험일 뿐인 거야. 이게 힘든 건 아니야. 삶은 누려야 되는 거야. 이걸 자꾸 스스로에게 세뇌시키십시오. 이러셔야 돼요. 이러지 않으면 어디선가 무슨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대량 난감해하지 마시고 이제 생각을 단속하시고 감정을 단속하십시오. 제발 부탁드려요. 부산맘님 특히 이제서 감정을 찾으셨다며 이 어렵게 찾아낸 감정, 이 어렵게 느껴진 감정, 어렵게 찾아낸 자신감을 또다시 후퇴하시지 마시라고요. 어느 날 또 부산 앞바다 이렇게 가서 보면서 와 좋다. 바다가 이렇게 좋구나. 너무 좋다. 이러다 한 생각이 딱 들어와. 근데 나 이렇게 좋아도 돼? 너 가진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좋아? 이 생각 들어올 때 알아차리시라고. 너 지금 미쳤니? 너 지금 이 생각 왜 하는 거니?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스스로에게 얘기해야 돼요. 너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너는 충분히 좋을 자격이 있고, 너는 행복할 자격이 있고, 너는 행복할 권리가 있어. 이렇게. 이해되세요? 내 안에 오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계속 알아차리시고, 계속 나에게 너는 행복할 자격이 있고, 너는 충분히 기뻐해야 될 자격이 있는 엄마야. 네가 설령 설사 실수했다고 해도 실수한 대가로 스스로 형벌을 자초하고 살면 안 돼. 이제 우리 이거 다 끝났어. 우리 집의 불행은 이걸로 끝이야. 이제 더 이상의 지옥은 없어. 이런 자기 긍정적인 언어를 계속 구사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뒤로 가지 않습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오늘은 너무 좋은 소식들을, 난 정말 너무 좋다. 나는 그 현이맘님의 오픈 채팅방에 올라온 이 내용을 읽고도 막 여기가 가슴이 막 너무 좋았고, 오늘 부산맘님이 이제서 좋다. 좋다. 막 이러는데, 와, 이분을 드디어 구해냈네. 막 이런 거. 근데 오늘 그대로맘님이 나한테 이보다 행복한 적이 없었다니요. 인생에. 얼마나 좋은 순간이 많았을 텐데. 근데 그걸 좋은 줄 모르고 사셨던 거예요. 이제껏. 근데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고, 와, 더 말할 게 없네요. 서경님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끝끝내 해결이 안 될 거라고, 진짜로 해결이 안 될 거라고, 우리 깜상님 해결 안 되겠네. 지금 편견. 편견. 뭐. 저분은 정말 이게 될까? 막 이렇게 느꼈는데, 이렇게 차곡차곡 페이스트리 식빵 벗겨 먹듯이 하나씩을 해결하고 계시는 이 모습이 제가, 와, 전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전 진짜 이 팀에게 뭔가 진짜 너무 큰 선물을 받아서 제가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숭이맘님은 뭐 더 바랄 게 없어요. 제가 그 라이브 때 숭이맘님 사연을 읽으면서 제가 막 호되게 야단치고 이래서 우리의 인연이 되게 길잖아요. 네. 마음숲을 문을 두드리신 지가 몇 년입니까, 지금? 그래서, 음, 지금 너무 많이 시대가 어렵죠. 특히 고교학점제 때문에 저희 사무실이 지금 3, 4월 너무 바빠요. 제가 지금 하루에 5개, 6개씩 상담을 소화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이게 7개째예요. 그러니까 지금 60인 나이를 감안하면, 음,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제가 이렇게 이 일을 풀어가는 이 모든 게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지금 모든 상황들이. 음,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제가 상담비를 좀 확 낮추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문을 열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지금 보이지 않게 사교육과 전쟁 중이에요. 어머님들께 솔직히 고백하자면. 왜냐, 이 상담이 들어오시는 이 지역이 사교육 벨트하고 맞아떨어져요. 제가 어디 사시는지 여쭤보지 않았는데 그때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사교육 벨트와 같이 돌아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음, 강원도 양구에서 이 상담 받아본 적 없어요. 강원도 화천에서도 없었고, 강원도 양양도 없었고, 강원도 고성도 없었습니다.
이해되세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예, 경주 없었어요. 포항 있었어요. 근데 어디가 가장 많냐? 사교육의 메카라고 하는 대구 범어동이 가장 많아요. 지방에서는 가장 많은 곳이 대구 범어동이에요. 그리고 서울이 많아요. 그리고 사교육이 극성인 이 분당 많고요. 그리고 부산도 좀 많아요. 그리고 전라도로 들어오면 전라도 광주가 좀 있고요. 전주가 없었는데 요즘 전주가 전화가 오기 시작해요. 사교육의 메카와 아이들의 병듦은 같이 가요. 그래서 또 부탁드리는 건 아이들이 학원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 엄마. 그러면 두 번도 고민하지 마시고 그만해. 좀 쉬어. 하셔야 돼요. 그걸 그냥 버티라고 얘기하시면 또 병들어요, 아이들은. 잠깐 쉬어도 돼요. 우리나라 입시는 고3 때 1년 바짝 정신 차려도 충분히 가능해요. 동기부여만 돼 있다면. 근데 아이들 지치게 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지쳐서 번아웃이 되면 또 넘어갑니다. 근데 이게 사교육의 메카와 같이 가요. 그래서 저는 사실 사교육과 전쟁 중인 사람이에요. 일실직고 하자면. 그래서 저의 상담비가 비싼 이유는 저는 사교육에 있는 사교육 업자들이 받는 수강료보다는 비싸야 된다라는 게 저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상담료가 비싼 건 사교육 업자들이 받아가는 돈보다는 난 비싸게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 상담료가 비싸게 책정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게 비싼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50분에 심리학 박사들이 15만 원 받는 거에 비하면 제 상담료는 한 번에 50분에 끝나는 상담 없어요. 길게는 3시간 반까지 가니까. 전 상담료 이상을 주는 사람이긴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얼마나 병들었느냐. 내 아이가 이렇게 힘든데 그 30만 원의 사전 상담비가 아까워서 못 들어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진짜 30만 원이 없냐? 좀 그렇다고 보진 않아요. 가치의 문제에서 어떤 게 가치 있느냐를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게 제 안타까움이에요. 그러나 그러기도 하지만 실제로도 돈이 없어서 못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도.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은 구해야 되겠는 거예요. 이분들. 그래서 제가 이 힘든 그룹 상담을 여는 거예요. 사실 그룹 상담이 쉽진 않아요. 에너지가 많이 뺏기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이걸 이렇게 강력하게 열고 싶은 이유는 진짜 돈이 없어서, 진짜 쪼들려서, 이 상담을 받을 수 없는 분들에게 유일한 출구가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룹을 이렇게 열렬하게 열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머님들은 다 믿으시잖아요. 지금 이런 기적. 난 너 이렇게 행복해도 돼요. 막 이럴 정도로. 근데 사람들은 안 믿어요. 왜냐하면 이 사회에 팽배해 있는 불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만지지 않으면 믿질 못하는 거야. 그게 제 안타까움인 거예요. 그게 제가 느끼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힘들지만 끌고 가자.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개별 상담보다 그룹을 10개 팀을 끌고 가면 저는 그게 더 좋겠어요.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을 구하는 일이니까요. 정말, 음, 일타 쌍피가 아니라 일타 6개 쳤어요. 저는 오늘 이제 공 하나 던졌는데 6개의 그 볼이 넘어진 거에 지금 6명의 어머님들이 행복해졌으면 그룹을 좀 더 열고 싶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 않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지금 제 큰 고민입니다. 더 많은 가정들을 좀 구해내고 싶고, 그리고 이렇게 상담 끝나신 어머님들이 더 많은 마음 공부, 더 나아가서는 이제 진짜 행복을 진짜 행복해요. 그렇지만 이것을 넘어서서의 완벽한 성장과 진화. 그래서 마음 공부 끝에 만나는 풍요로움. 아, 진짜 돈이 되네. 이게 돈이 진짜 이렇게 벌리네. 어떻게 인생이 계획한 대로 풀려지지? 어떻게 내 아이가 저렇게 술술 풀려가지? 이런 경험까지 했으면 좋겠는 거야.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부모 성장학교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사처럼 살고 있는 게 맞아요, 저는. 전사의 삶을 살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도 어찌합니까? 그래서 일단 오늘 우리는 9번째 수업을 마쳤고 어머님들의 이 소감을 들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교재는 이제 우리는 부모 성장학교에서 이 문제를 다룰 거예요. 그러나 이제 다 거의 다 해결되셨기 때문에 그 마지막 교재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책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이렇게 인덱스가, 보셨죠? 한 페이지도 인덱스가 안 돼 있는 게 없어요. 전 이 책 보고 굉장히 많이 성장했어요. 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 책이 저한테 굉장히 많은 도전을 줬고, 작가는, 네, 페터베르. 이 책을, 이 수업이 끝나더라도 계속 읽으시고, 놓아버리면 계속적으로 그냥 손이 닿는 곳에 두시고 수시로 보세요. 네. 이때까지 읽으신 책들 중에 놓아버리면 거의 완결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우리의 만남이 이제 정리돼 가고 있네요. 우리는 마지막 만남을 다음 주에 할 거고, 승희맘님은 제가 오늘 드린 그 솔루션대로 아이랑 대화하십시오. 네. 그게 뭔지를 본인이 알아야 돼요. 공부가 좋은 건지, 피하는 건지, 싫은 건지, 싫다면 굳이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알아보라고, 그걸 고민해라고 구체적인 고민거리를 주세요. 무조건 고민하라고 하지 마시고. 그건 네. 다음 주에 이제 그 피드백은 좀 받도록 할게요. 일주일 동안 행복하시고요. 오늘은 잊지 네. 마십시오. 항상 알아차리고 흘려보내고 이해되세요? 네, 네. 알아차리고 흘려보내고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거, 이렇게 행복할 때, 나 이렇게 행복해도 돼? 이런 의심하지 마십시오. 제발 현이맘님 이러지 마십시오. 애가 업돼 있는 것도 문제라고 그러면 그럼 우울해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행복해야 되겠다. 나 행복할 자격 있어. 난 사랑받을 자격 있어. 난 충분히 이걸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라는 걸 그걸 긍정학원으로 하십시오. 일주일 내내 난 행복할 자격이 있고 난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난 이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이 긍정학원을 하십시오. 절대로 후퇴는 안 됩니다. 후퇴는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행복하십시오, 일주일 동안. 네, 편안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봬요. 고맙습니다. 네, 네.